이게 당신 기자 맞아라는 이 책인데 네. 이 책은 이걸 쓰고 나면 기자가 기자를 까는 거잖아요. 기자만 까는 게 아니라 언론 사주도 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지고 있는데 급한 일로 택시를 탔어요. 중앙일보 앞에서. 신문사 앞에서 타니까 다 기자인 줄 알고 네. 무조건 그냥 처음 얘기 시작하는 게 이해창이 돼야 되는데 김대중이 돼가지고 나라가 나 엉망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이해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해창이 대쪽답게 기자한테 창자를 뽑아버리겠어. 창자를 뽑아버리겠어. 너희 그렇게 글을 쓰면 창자를 뽑아버리겠어. 이해창이가 직접 한 얘기예요? 씨를 말려버리겠어. 그 얘기를 이제 택시기사한테 한 겁니다. 아. 그랬더니 이분이 운전하다 말고 딱 멈추는 거예요. 그니 딱 하더니 날 돌아보면서 당신 기자 맞아 그러는 거 삿대질 하시는 거야.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언론에 속는 순간들 그 첫 방송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 그 첫 방송에서는 저희가 사진, 그러니까 사진, 보도 사진의 어떤 문제점, 우리가 이제 그 황제의전 사건을 겪었잖아요. 황제의전 사건을 그 경험을 하면서 도대체 언론들은 사진으로 국민들을 또 어떻게 속이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전에 중앙일보 사진 기자로서 또 몇 권의 또 책을 내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오동명 우리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동명 기자님은 지금 현재는 작가로서 이제 또 생계를 유지를 하고 계시나요? 작가로서 생계는 유지 못하고요. 뭐 딴 거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글이라도 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 기자 맞아. 오늘 그 제목, 오늘의 타이틀이 당신 기자 맞아라는 이 제목인데, 이 제목으로 책을 쓰신 어떤 계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책은 원고를 다 사진 기자들이 네. 그 보통 현장에 제일 근접한 현장에 있잖아요. 네. 취재 기자들은 솔직히 전화로만 취재라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사진 기자 얼른 보내면 이제 또 가서 이제 사진 찍고 오면 사진만 찍고 오면 되지만 저는 그 하도 거짓말 시키는 그런 거에 꼬붕으로 뭐 공범 네. 그 짓거리를 하기가 싫어서 축적은 해놔야 되겠구나. 근데 언제 쓰겠느냐 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이제 기자협회라든가 기금을 이제 지원 받는데 굉장히 경쟁률이 세죠. 네. 이게 당신 기자 맞아라는 이 책인데 네. 이 책은 조선일보의 방위령 문화재단에서 지원금 500만 원인가 1000만 원 받고 책이 나온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받아놓고 예. 다 정리해서 사진이랑 글이랑 다 정리해서 해놨는데 자신감이 없었어요. 아. 저는 이걸 쓰고 나면 기자가 기자를 까는 거잖아요. 네. 기자만 까는 게 아니라 언론 사주도 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지고 있는데 급한 일로 택시를 탔어요. 중앙일보 앞에서. 네. 택시를 탔더니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을 때 신문사 앞에서 타니까 다 기자인 줄 알고 네. 무조건 무조건 그냥 처음 얘기 시작하는 게 이해창이 돼야 되는데 김대중이 돼가지고 나라가 나 엉망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끄덕끄덕했죠.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이해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창에 대해서. 네, 어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이해창이 대쪽답게 기자한테 창자를 뽑아버리겠어. 너희 그렇게 글을 쓰면 창자를 뽑아버리겠어. 이해창이가 직접 한 얘기예요? 네, 씨를 말려버리겠어. 그게 어디서 했느냐? 롯데호텔 지하에 저 상하이라는 굉장히 호화로운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네네. 1인당 17만 원짜리 정치부 기자 차장급 이상들 그러면서 이제 접대한 거죠. 이제 언론사 간부들을 정치부 기자들 그 자리에서 하게 된 거죠. 네. 거기서 회자된 기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걸 같다. 저는 말 기자협회 나온 걸 보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게 왜 보도가 안 됐을까? 그 얘기를 이제 택시기사한테 한 겁니다. 아. 그랬더니 이분이 운전하다 말고 딱 신호에 걸린 것도 아니고 딱 멈추는 거예요. 그니 딱 하더니 날 돌아보면서 당신 기자 맞아 그러는 거 삿대질 하시는 거야. 손님한테. 네.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뭘 알아? 우리가 이렇게 바삐 사는데 너희들이 써주는 거 그거 보고 우리가 믿고 너희들을 믿고 기자들이나 신문이나 방송을 믿고 그다음에 이해창이 지지하고 그러는 거지. 김대중 지지하고 그러는 거지. 너희들 이런 거 왜 안 써줬어? 그 대단한 얘기들 우리 모르고 있잖아. 지금 국민들 상당수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다 모르고 있죠. 지금도 숨겨지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래서 그다음에 돌아와서 그다음에 이제 용기가 나서 알려주면 이렇게 다 알 수가 있는데 귀를 막으니까 입을 막게 되는 거잖아요. 이분은 내가 알려주니까 입이 터진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똑같은 대나무라도 창자를 뽑아버리게 씨를 말려버리겠어 그러는데 그것도 기자 상대로 해가지고. 그럼 대쪽이 아니라 죽창이잖아요. 죽창. 그러니까 딱 하는 이 택시기사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리려고 그랬더니 혼자서 중얼중얼 뭐라고 그러셨냐면 대쪽은커녕 죽창을 갖다 대쪽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대쪽이라고 믿을 수밖에. 정확하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택시기사분이 알려주면 다 아는 분들인데 다 네. 국민들 수준이 그런데 귀를 막아버리니까 눈을 가려버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회창 쪽에 협박도 받고 내가 그러면 미국 망명 신청까지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정희 생가를 방문했잖아요. 최근에 윤석열이가. 예. 그러면서 옛날에 대선에 무려 4번이나 출마했던 이인재라는 사람도 박정희 코스프레를 좀 했었던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 사진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이인재가 박정희를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인재 찍어오라고 그래 박정희 닮게 찍어오라고 그러니까 저 사진 기자잖아요. 그냥 뭐 가서 찍는데 아무리 봐도 비슷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똑같이 저갈까 해서 그때 당시는 필름 카메라였거든요. 필름 카메라로 열룰인가 찍었어요. 36장짜리 열룰을 찍은 거야. 300여 장을 찍은 거야. 300장 근데 넘게 찍었네요. 아까 그 사진에 나간 거 거기에 보니까 비슷한데 이 사람이 더 비슷하게 하려고 어떻게 외모를 닮아가지고 정신이라고 딴 걸 닮은 게 아니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결국 뭘 줘가했느냐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했더라고. 근데 조금 있을 때 윤석열도 헤어스타일 바꾸고 뭐도 하고 막 그랬다며요. 나 그러니까 유치해 죽겠어요. 그걸 국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진 나오네요. 예. 네. 언론 보다가 중앙일보가 이회창하고 홍석현 이회창이가 대통령 되면 홍석현이한테 뭐 이렇게 뭐 약정 받아놓은 뭐 서약서 뭐 받아놓은 게 있다네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신문이 보도가 바뀌었냐면은 3파 구도가 아니라 이인재하고 이회창 표를 이인재 표가 뺏어가잖아요. 그렇죠. 같은 당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지지해주는 꼴이 되잖아. 결국은 표를 까먹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인재는 빼버려요. 그다음에 이회창과 김대중 이강 구도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중앙일보 앞에 와가지고 국민의당이가 그 이인재 그쪽 당에서 중앙일보 이렇게 피켓 들고서 항의를 했죠. 이런 거 뭐 신문에 안 나가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있으면서 달걀 카메라 한 대 맞고 그다음에 얼굴에 한번 이렇게 달걀 세례를 받았죠. 유명한 정치인처럼 저도 달걀 세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인재는 아마 국민신당이라는 이름을 창당해가지고 국민신당인가요? 그 당으로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인재가 이회창의 표를 많이 갉아먹고 하는 바람에 김대중 대통령은 또 JP하고 손을 잡고서 DJP 연합을 하면서 또 어렵게 당선이 되긴 했어요. 근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을 뭐 정권 교체라고 봐요. 김대중 대통령이 없었으면 노무현 대통령도 나오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결국은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면서 지금과 같은 어떤 민주진영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권력 기반이랄지 그다음에 기득권을 적폐청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많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회창 얘기를 좀 다시 할까 해요. 예. 이회창이라는 사람이 진짜 대촉이 아니라 원래는 죽창이었는데 원래는 죽창이었는데 김영삼이하고 어떤 그 대립각의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대쪽 총리의 이미지가 생긴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윤석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비슷해요. 그 인물이 커가는 거 있잖아요. 저쪽 진영이 소위 이제 진보 쪽 세력은 자기 스스로 큰 사람들이 많고 안철수, 이회창 뭐 그다음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다 언론에 의해 가지고 키워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를테면 신문은 5판 이상을 찍어요. 독자들한테는 한 판이 가지만 계속 바꾸거든요. 첫 판이 나왔을 때 조간이라도 오후 7시에 나오거든요. 지금 광화문 동아일보 그 앞에서 그게 쫙 퍼져요. 그러면 관공서라든가 기업체 홍보 담당자들이 다 사가요. 거기서부터 로비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임이라고 나왔어요. 사임하고 경질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임은 본인이 스스로 나온 그만둔 거죠. 거고 경질은 잘린 거고. 사임이 돼야 대쪽이잖아요. 그래서 사임으로 거의 다 나왔어요. 조중동은 말할 것도 다 사임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독자들이 보는 신문은 다 경질로 됐어요. 거기서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압력 넣었겠어요? 청와대죠. 경질로 나간 거죠. 그때는 그런 눈치라도 봐요. 지금은 그런 눈치가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그냥 더 세게 나가죠. 근데 그때 보게 된 것이 조선일보에 나온 게 뭐냐, 사임이냐 경질이냐. 그래서 그때마다 조선일보 기자나 조정동에 눈치를 보면서 썼죠. 사임이냐 경질이냐. 그러니까 독자가 알아서 판단하게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노골적으로 그냥 사임이다 그렇게 나가겠지만, 근데 그렇게 부추겨 준 것이
대통령 하고 싶었던 마음을 더 부추기게 했던 것이 언론이지 않을까. 대쪽이라고 하지 막 그냥 키워주고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나면서 자기를 앉혀준, 윤석열하고 똑같으죠. 자기를 앉혀준 사람을 배반하고 나와야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부추겨주면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되면서 페인이 되는 거죠. 언론이 다 부추기면. 근데 저 이회창이나 옛날에 문국현도 그렇고 그다음에 안철수도 다 이렇게 잊혀져 가잖아요. 잊혀져 가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데는 어디예요? 조선중앙통화 언론이에요. 네. 전두환 시절이나 박정희 시절에는 중앙정보부가 있었잖아요. 네. 이거 보도하지 말라고. 보도 지침. 네. 그러면 쫙쫙 해가지고 그 동아일보는 저항한 것이 지워진 거로 나간 적이 있어요. 1975년도에는. 그러니까 백지로 나간 거죠. 그 부분이 지워져서 나간 거. 그렇게라도 저항을 했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고 그다음에 그 광고가 빠졌잖아요. 광고비도 대주고 막 그랬었죠. 75년. 그러니까 해직 기자가 막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요? 누굴 보냈는지 알아요? 언론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국세청 과장이 와 있었어요. 세무사찰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럴 땐 아무 말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정권으로 바꿨을 때는 보도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거에서 항의하러 박지원이가 그때 문화관광부 장관인가였었을 거예요. 박지원이가 중앙일보 왔어요. 그때 사장을 안 만나주고 부사장인 뭐 누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재떨이 던져버렸잖아. 박지원이한테. 네. 쉽지가 않은 거죠. 저항 세력들이 잿더리를 던졌는데도 보도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북한으로 이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하면서 북한에 갈 때 언론사 사주들 다 모시고 갔거든요. 그 조선일보는 빠졌어요. 하여튼 못 갔는데 중앙일보도 갔어요. 같이 갔는데 김대중 정권에 박지원이가 있어. 그다음에 북한 쪽에 특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쪽 언론사 사주 있잖아요. 각 사주도 사진이 나갔어요. 근데 가운데 박지원이는 싹 도려냈잖아요. 그리고 신문에 보도가 나갔어요. 그렇어요. 자, 최근에 이제 황제 의전 그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황제 의전이 아니라 기자갑질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자들이 원하는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 기자들이 그 요청을 한 거죠. 사진을 좀 볼게요. 사진 기자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저렇게 무릎 꿇은 사진이 나왔는데 이걸 정면에서 찍어줘야지 저렇게 측면에서 찍어가지고 정말 갑질 황제 의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저 사진을 보면서요. 20년 사이에 언론이 저거 사진 갖고도 그렇게 편집해서 나가는 거 보면 그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 연출을 해요. 욕심이 나서. 저런 장면이 있다고 그래도 저건 잘라서 쓰죠. 근데 사진 기자들은 재밌으니까 사진 찍어놨겠지. 근데 저거 나갈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편집해서 이거 다 해가지고 쓰는 거지. 키우는 거. 딱 맞잖아요. 데스크에서? 예, 데스크에서 그냥 까야 되니까 이 정부를 어떻게 쓰든 간에 까야 되니까 저런 게 나가는 겁니다. 자, 제 사진을 좀 다시 보면요. 92년 당시 대선에 출마한 저 세 분이 있어요. 자, 저 사진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그 사진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찍어주세요, 저렇게 해서 이쪽 봐주세요, 뭐 하니까 막 이쪽도 봐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10여면 지겹잖아요. 다 찍었는데도 그게 연출인 거죠. 이제 저는 다 찍고 난 다음에 옆으로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의 성격이 찍을 수 있으면 운이죠. 찍었으면 좋겠다. 옆으로 빠져가지고 찍는데 마침 성격이 다 드러나요. 그 김대중 대통령은 하품을 자주 해요. 네. 저렇게 지금 입이라도 막았는데 가리지 않고 그런 사진도 제가 많이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그 김영삼 있잖아요. 자기 삶이랑 똑같아요. 견눈질이 많아. 사진 찍을 때 정말 뽑기가 힘들어. 견눈질이 많아. 그다음에 이제 정주영 씨는 이제 연로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보니까 이런 거에 좀 정치인으로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뭐라 그럴까 그냥 고개 수그리고 있는 것 그런 장면들이 나왔던 건데 저런 사진이 나갔겠습니까? 나가지 않았죠. 그러면서 저거는 이제 보도가 된 사진은 아니고 그냥 우리 저 작가님께서 기자 시절에 저 사진을 좀 찍어놓고 보관을 하고 계시다가 또 마침 여기에서 이렇게 또 딱 사용을 하고 다 나간 사진은 제가 찍은 나간 사진은 뭐냐면 저 세 분이 활짝 웃으면서 연출하는 거죠. 다 손 잡고 그런 것만 나가지. 근데 10분 만에 결렬냈어요. 저 사람들 뜻 못 맞췄어요. 다음 사진을 좀 볼까요? 저 왼쪽에 있는 건 백골단의 모습이에요. 당시에 백골단 중대 중에서도 5천 중대라고 하면 정말 악랄하고 정말 잔인한 그 중대. 5천 몇 번이 써 있는데 그거 번호입니까? 그 부대 이름입니까? 저 방패가 5천 몇 번이라고 써 있네요. 숫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유단자들, 몸이 좋은 사람들,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이렇게 또 뽑아요.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진압하는 걸로 유명한 저 백골단 중대가 있었어요. 근데 저 오른쪽 사진을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저 사진이 참 부끄러운 사진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 상을 받아서
100만 원이라는 상금도 받은 사진인데 저는 15일간 1996년도 연세대로 출근하고 연세대에서 퇴근했어요. 필름을 그냥 바로바로 넘겨줬어요. 지금 쓰러진 친구는 연세대 학생입니다. 네. 실신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정경이 있잖아. 같은 나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그 애환이 그냥 확 드러나요. 같이 대학교에 있다가 오는 애도 있고 이 대학생도 군인 복무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쓰러졌는데 이 친구들이 두 명이 소금소금하고 소리 지르더라고. 소금소금 물물 그러더니 그런 용기 있는 정경 애들이 있어요. 근데 막 그래 쓰러져가지고 그 앞에 사진 기자들이 몇십 명 있었어요. 저거 찍어도 안 나가. 사진 기자들이 저런 아름다운 미담이 되는 사진은 안 나간다 이거지. 그러면 저는 그렇게 고생해서 필름 보내주면 연락이 와요. 화염병 사진 없느냐? 강목 사진은 없느냐? 난 못 봤다고. 나는 정말 봤지만 안 찍었죠. 왜? 필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만 쓸 게 분명하니까. 기껏해야 사진 기자로서 일개 사진 기자에서 저항할 수 있는 게 그 방법이에요. 현장에서 15일 있으면서 그때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연세대 도서관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저 현지에서 들었어요. 학생들이 불질린 게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학부모들이 다 와가지고 어떤 학부모는 우리 딸한테 이거 좀 전해달라고 여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리대 그거 먹을 건 고사들을 그랬더니 이 정경들이 보고 깔깔깔 웃는 거야. 그 사진 웃는 사진도 있죠 다. 1996년도에 그렇게 온 국민이 자기네 학교에 도서관까지 불을 지르는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매도해 버렸으니 그 다음부터 대학생 운동은 뭐로 바뀌었냐면 사내 문제, 등록금 그런 문제로 이제 애들이 이제 시야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완전 96년도에 그렇게 돼버린 거죠. 요즘 애들 걔네들은 보수라기보다는 그냥 안일한 거지. 편한 게 좋은 거죠. 네. 저의 이런 언론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얘네들 똑똑한 애들 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제일 앞장서고 지난번 조국 문제 같은 데 보면은 들고 일어나던 애들이 그 좀 조국 타도하는 것만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지금 쟤네들도 조금 그러다가 국민대에서도 조금 일어나더니 말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얘기잖아요. 뭐 멤버 유지가 뭐예요. 그러면 그 타도해야지. 국민대 학생들이 타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교수들은 말할 것도 뭐 1인 시위는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런 거 보도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대 학생들이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자, 다음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뭐 1조 원 가까운 뭐 비자금을 이렇게 뭐 모아놨다. 근데 그게 이제 폭로가 되면서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었던 그 사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국민의힘하고 전두환 노태우 저 정당하고 다른 정당인 줄 알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의 전신은 민정당이에요. 그럼요. 지금 계속 이름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다 헷갈려가지고 다른 건 줄 알아요. 근데 같은 정당이에요. 이름도 그럴듯하게 국민의힘이라고. 네. 자, 그래서 이게 현충원 참배 후에 지금 낮술 양주 7병이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요 사진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아까 좀 전에 사진이 신문에 보도된 거고요. 이게 신문에 다 이게 보도됐고요. 네, 요게 이제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고. 다 이렇게 보도되지 화기애애하게. 근데 두 사이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1987년도에 6.29 선언했잖아요. 네. 근데 전두환은 계속해 먹으려고 그랬잖아. 개헌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자기 대통령 못 해먹게 생겼으니까 그때 6.29 선언한 거잖아요. 노태우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 근데 자기가 이제 같이 끌려가게 됐으니까 만나가지고 현충원 참배. 그 현충원에 누워 계신 분들 많은 국가를 희생하신 분 앞에서 저지랄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현충원 참배를 하고 나서 저 강남에 어떤 아주 큰 식당입니다. 2층입니다. 거기에 이제 기자들이 지금 몇십 명 나올 걸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어요. 저 사진 기자, 취재 기자는 한 100여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경호원이 007 가방을 갖고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안에 들춰보고서 그것도 사진도 있는데 보니까 양주가 7병. 그러니까 경호원들하고 서스넘어 시져가니까 눈치껏 져가면 그냥 또 사진 기자한테 뭐 친해요. 이렇게 형사하고 조폭하고 친하듯이 뭐 그런가 봐요. 그러더니 다 보여줘 안 해. 그냥 몰래 찍었지. 근데 양주가 7병. 그건 누구 거냐니까 다 전두환용 거야. 박정희가 신복인 김재규한테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걸 아는 거지.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음료수에 뭘 누가 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딴 거 먹고 자기 것만 들어가는 게 양주 7병 대낮에 1시간 반. 근데 저걸 찍고 싶은 거 안 해. 깔깔깔 소리가 나는데 고급 식당들 보면 이렇게 벽이 있고 담이 있고 그 안쪽을 보면 유리로 저 치장해 놓은 유리 있잖아요. 그 사이로 찍고 싶어가지고 사다리 살짝 갖다 놓고 경호원한테 재질 당하게 뻔한데 그래서 다 맞춰 놓은 다음에 그 틈새로 하나 찍고 났는데 그냥 달려와가지고 내 사다리를 쳐버리고 꼴꼴해졌죠 제가. 딱 꼴꼴해지면서 필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야.
야씨 그때는 나도 욕을 했죠. 네가 이렇게 했는데 찍었겠냐 씨. 그렇지 걔도 껄껄껄 웃으면서 못 찍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세 카트 찍었는데 다 흔들리고 한 카트가 저거 있습니다. 저게 전두환 있고 건너편이 노태우고 그다음에 안희태인가 뭐 있고 그다음에 장세동 있고 다 꼬봉들이 있죠. 이렇게. 그때 술이 7병. 그러니까 국민을 얼마나 웃기게 하는 겁니까? 대낮에 술 먹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술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해가지고 내려오는 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전두환이가 계단을 내려오는데 노태우가 부축하고 전두환이가 이제 취해가지고 흘러나오면서 삿대질하면서 기자들한테 삿대질하면서 필름이 외제잖아. 호닥에 뭐 외제잖아. 국산품 싸 이러고 그런 거 보면 애국가고 뭐 민족주의자고 막 그렇게 보이죠. 웃기고 자기 막 먹는 술은 그렇게 양줄 먹으면서 그런 휘청거리는 사진들은 외신에 통해서 일본에 나간 것 같고 우리나라 국내 신문에서는 한겨레 그때만 해도 한겨레 지금 한겨레도 지금은 그것도 안 쓸 것 같은데 한겨레도. 자, 좀 다음 사진 좀 볼게요. 예, 전두환 퇴임 직후에 이제 유관순 기념관을 방문을 했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퇴임 직후라면 아마도 88년도, 89년도 아마 이때쯤인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3.1절 예. 행사장에 이제 왔는데 근데 오른쪽에 있는 분 있잖아요. 예. 그분이 벼랑가 순간적이지 우리 예측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이죠. 서서 오른쪽에. 지금 사태질하는 사람. 예, 전두환한테 지금 사태질하는. 접혀져서 그러는데 예. 사태질하면서 여기가 어디 자리인데 네가 감이 오느냐. 그때 이제 왼쪽에 경호원이 달라붙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 누굴 쳐다보고 있어. 경호원. 사태질하는 사람을 쳐다봐야 되는데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저 표정만 봐도요. 저 인간의 전두환의 인간의 삶이 보여요. 나는. 그러니까 남의 꼬붕을 만들어 놓고선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그때 시기가 그러는 바람에 대통령까지 해먹은 거죠. 이렇게 참 졸렬한 게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자연사하게 놔두면 안 되는데 참 그러게 말입니다. 고민입니다. 저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 저 최규하의 최규야. 자, 요 다음 사진을 좀 볼게요. 다음 사진은 전두환 면회를 갔다 온 그 전두환의 새 아들이네요. 예, 안양교도소 앞에서. 예. 예. 근데 나 그 앞에 이제 줄이 있잖아요. 그 교도소 문이거든요. 그 문 사이로 해서 다 찍었거든요. 남들은. 근데 아버지가 갇혀 있잖아요. 전두환. 자기 아버지 그럼 면회하고 나온 거잖아요. 면회하고 나온데도 무슨 조폭을 나 욕하고 싶지는 않은데 조폭은 쟤네들보다 훨씬 나아요. 걸음걸이 봐봐요, 저거 지금. 근데 쟤네들이 지금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저 지금 뭐 슈퍼탤런트하고 결혼하나 했잖아요. 둘째인가 정재용인가? 네. 왜 미국에 빼돌린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미국 아틀란타시를 갔었었는데 8년 전인가 7년 전에 갔었을 때 아틀란타시예요. 거기에 무슨 슈퍼마켓이 엄청나게 슈퍼마켓이 있는데 H마트가 저 전두환의 것 또 전재용의 것이라는 예. 저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현장에서 난 들었죠. 예, 저희한테도 저 미국에 있는 교민들한테 많이 그런 제보가 저도 들어왔어요. 교민한테 들었어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아틀란타시의 중앙일보 사진부 후배가 거기 지사장을 하고 있었어. 왜 그거 보도 안 했냐 그랬더니 보도했다간 잘 잘리지. 지금 저 전두환의 사남매 해가지고 지금 저 사진에는 이제 세 아들만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저기에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전재국이고요, 큰 아들. 예. 그다음에 가운데 뒤쪽에 머리 있는 벗겨진 게 중과 이제 그게 둘째. 전재용. 그게 전재용이고 지금 예. 박상아 남편이면서 미국 H마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뭐 그런 그렇다고 얘기가 해요. 예. 그런 설이 있는 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옆에 있는 애가 이제 전재만이에요. 전재만. 예. 뭐 둘째는 뭐 목사가 되겠다고 뭐 그런다면서요. 그렇죠. 목사 족 받는다고 그런다면서요. 예. 예. 근데 게다가 요즘에 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그 한류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국산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팔리나 봐요. 그래서 H마트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된대요. 그 구분 안 하고 가서 사는 거니까 제일 시설 좋은 데 가서 살래니까 그렇겠죠 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20년 전, 30년 전 그게 되게 계속 이어나가는 게 그 청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29만 원밖에 없다는데.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저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이에요. 가운데 사진은요. 김대중 대통령이 1973년도 8월달에 일본에서 납치가 돼가지고 예. 간신히 지금 빠져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예. 이때 당시에 사형 선고를 사형 선고 얻어받았던 사형수 김대중의 사진인 거죠. 그때 완전 죽을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때 네. 그러면서 두 번 그랬잖아요. 일본에서 바다에 떨어뜨릴뻔했다가 네, 그렇죠. 저 CIA랑 뭐 해가지고 살아났지만 이번은 아니구나. 전두환은 아니구나 했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왼쪽 사진은요. 그 강경대 명지대 학생 강경대 학생 장례식장에 거리 시 이제 하면서 연희동 쪽으로 오고 있는데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최루 탄은 봤지만 정경 주머니에서
최루 가스로 해서 그냥 던져진 건 나 처음 봤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나 모르니까 그거 던지고 그 거품 문 게 있잖아요. 채로 그 가루가 얼굴에 뿌려진 거죠. 그거 찍을 수가 없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물 좀 달라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 그럴 때 연희동이잖아요. 네. 저한테는 물을 주는데 저분도 갖다 저렇게 한 바가지 달랬더니 얼른 문을 닫혀버리더라고. 그래서 물이 큰일 나려고 이 사람이 뭐 하는가 그때 니 것도 내놔 막 이러더라고 아줌마가. 저렇게 찍어가지고 저게 특종을 한 거죠. 저만 찍은 거거든요. 네. 나도 그냥 눈물 막 흘리면서 근데 가지고 갔더니 사진부장이 DJ 건 안 써. 거기서 이제 누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직접 이렇게 전경한테 최루가스로 테러를 당한 사진인 거잖아요. 예, 저게.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일면 탑 기사로 나가야 되는 건데 DJ 건 안 써. 이렇게 사진 데스크에서 그냥 잘려버렸네요. 그 뭐 사진 부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위에 편집국까지 가지도 않았던 거죠. 알아서 그런 것이 되게 많아요. 저 김대중 대통령 그 저 사진을 보니까 이제 91년도 5월달 사진인데 제가 91년 4월달에 강경대 열사 이제 명지대 그 학내 분교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정경이 있어요. 명지대 이제 시위 진압을 나갔어요. 아. 명지대생 강경대 열사가 그때 이제 돌아가셨을 때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 현장에 그때 예. 돌아가셨을 때. 네, 현장에서 이제 저 뒤에서 이제 방패를 들고 있었죠. 근데 네. 당시에 이제 백골단 애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강경대실로 이렇게 담을 넘어서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을 이제 끌어가지고 잡아내리고 막 심하게 좀 구타를 하는데 저 너무 좀 심하게 구타를 하는 것 같은데 쇠파이프로. 근데 이제 다음 날 저도 강경대 열사가 다음 날 이제 죽은 거를 다음 날 알았죠. 네. 신문 보고. 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매주 목요일 날 저희가 이 시간에 우리 언론에 속는 순간들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우리 오동명 기자님, 오정론 작가님과 함께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사말로 저는 안녕하세요 그런 것보다도 자존하세요. 네, 자존하세요. 네, 자존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